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어제 조금 떨리려고 그러네요. 어제 조 자리에서 막 공을 모았던 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아줌마입니다. 저도 주일날 교회에서 그 식당 봉사를 하면서 막 전교인이 먹는 그 큰 솥을 닦고 뭐 이러고 대회를 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 주제 강의를 맡으면서 막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주제에 정말 무슨 강의를 해. 이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많은 선생님들 앉아 계신 상황에서 내가 뭘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서희미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하셨죠? 내일 또 강의를 하게 될 우리 김진우 선생님,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시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내가 왜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야만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것도 세 딸의 엄마라서 5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이제 세 딸의 엄마입니다. 3년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제 저를 만나면 그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휴직을 하셨군요.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막내로 인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제가 위로를 섭섭이 어머니 뭐 이러면서 딸이 더 좋아요 뭐 이랬던 그 아이가 요즘에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강의를 잘하게 해달라고. 여기 막 쫓아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동영상 그거를 꼭 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과 저희 가족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시간 또 강의를 하게 하심 감사드리고요. 기독교사 대회가 지금 5번째죠. 근데 저는 지금 2번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98대회와 2004대회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이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로 이 강의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98대회 때 임신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7월 25일생인데 만삭의 몸으로 이 기독교사 1회 대회를 알리는 많은 홍보물들을 제가 집이 춘천인데 그때는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역마다 자료들을 발송하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춘천 TCF 선생님들과 함께 그 신문이며 뭐며 그거를 4살과 3살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발송 작업을 하면서 대회를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모릅니다. 재앙절개로 아이를 분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병원을 갔더니 대회 전에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며칠만 있다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웬 이상한 아줌마 이런 식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2004 대회 때, 재작년 대회 때죠. 그땐 저희 아이와 제가 동시에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 날짜가 동시에 잡혔어요. 아이와 제가 병원에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날짜가 둘이 동시에 잡혀서 저는 그냥 나중에 2학기 때 하고 아이를 간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러 가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요. 제가 TCF 간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입원하러 가는 그 길에서 TCF 모임 있는 날은 병원에서 나 혼자 자야겠네. 이 아이가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기독교사 대회 가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 너하고 매일 자면서 24시간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방학 때 모임도 없잖아요, 우리 모임들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역사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이 아이가 대회 시작하는 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간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대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를 간호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결정을 내리고 그 아이를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퇴원하는 날 기독교사 대회가 끝나는 날과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그때 감동을 해버렸어요, 저한테. 퇴원하기 전날 밖으로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벤치가 있는데 엄마 좀 앉으세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엄마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소중해요? 목소리가 딱 이렇거든요. 너 갑자기 그런 거 왜 묻냐?
너는 뭐가 소중한데? 나는 엄마가 가장 소중해요. 엄마는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사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사대를 포기하면서 나를 간호하셨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 사대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등록을 해놓고 못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함께 이런 강의를 같이 듣고 더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학교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회개할 것이 많은 그런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초등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중등 아이들, 지네가 잘못해놓고 지네가 화를 내요. 뭐 좀 얘기하면은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쟤는요? 막 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에 반응을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딱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쟤한테도 조금 이따 가려고 그랬거든? 이렇게 애들이 지들이 웃고 끝나버려요. 선생님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쟤한테도 가려고 그랬거든? 이러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 과외 선생님이 집에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새벽 2시, 3시에 시험 기간에는 과외 선생님이 집에 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모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1시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밤중 늦게 오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부담감들. 지난주에 제가 그 기훈실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좀 써주셔가지고 아이들 캠프를 가서 강의를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미래의 명함을 만들자 하는데 한 아이가 안 만들고 장난만 쳐요, 고등학생이. 얘 너는 꿈이 뭔데 안 만드냐? 그랬더니 저는 여자 등쳐먹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진지한 거 한번 써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정말이에요. 제가 공무원 부인을 만나는 게 꿈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제가 아는 어느 남자아이는 선생님, 저는 부부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학생들, 제가 신규교사 시절에도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제 좋은 대학 나오셨죠? 뭐 좋은 직장 취직하셨죠? 선생님 이제 시집만 잘 가시면 되잖아요. 막 이러고 애들이 저를 막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더하죠.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 속에는 그런 막 현실적인 것들을 헤아리면서 굉장히 짜증이 쌓여있는, 짜증나는 마음들,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또 깨어진 가정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교무실에서 저와 친한 선생님들, 제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비밀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지금 겉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와서 그래요. 엄마, 우리 반에 내 짝꿍이 오늘 울었어.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운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는 또 운동회 때 왜 또 가족들이 왜 밥을 먹는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운동회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혼자 햄버거를 구석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밥도 굽는다든지,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안에 밖에 나오는 분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하는 형태로 반응을 나타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안에 상처가 많아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분노하는 모습, 또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속에 막 우울한 것이 쌓여있는 아이들 참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상담교사 하면서 우울증 테스트, 그때 이은주 씨가 자살한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제가 딱 잡아서 그 해 3월에 상담실에다가 이제 우울증 테스트를 합니다. 상담 행사. 애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멀쩡한 아이 속에 정말 우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제 영국에서도 봤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들하고 막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걱정을 같이 하다가 해결이 안 되죠. 쌤이 걔네들 붙잡고 몇 번 만나고 이걸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죠 했는데,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 속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교사가 되신 분들이고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가기 싫은가요? 충분히 가고 싶지만 어렵잖아요. 심지어 그 잡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난번 7.15 전월에 평소에 6배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똥을 퍼나르는 것도 시키는 학교가 있다래요.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 지금 그 선생님이 저기 어디 앉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승진의 문제가 우리들로 하여금 좀 위축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승진이 나의 목표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것을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하잘것없게 여기는 듯한 그런 분별력 없는 교장, 교감선생님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보다 한 살 어린 선생님이 교육청에 발령받던 날 그 사람을 환영하라고 교무실로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러 가서 막 환영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직후 저를 부르시더니 무슨 글자 하나 제가 맞았는데 사실은 교감선생님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제 저를 좀 꼬투리 잡으려고. 글씨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된통 혼났습니다. 그랬을 때, 야, 난 뭐야. 인생을 지금 잘 산 건가,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겸사겸사 휴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송희 선생님이 선생님 좀 실천사역 좀 맡아주세요 하는데, 야, 내가 학교를 쉬면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내 몸이 지금 힘든데 해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 선생님들께 얘기를 했죠. 다음 업무 분장 정해야 되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 내년에 좋은 교사 운동 때문에 휴직을 할 거예요. 했더니 몇몇 선생님들이 각자 저를 데리고 은밀한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각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다 비밀이에요. 각자 하면서, 선생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 돌아가는 판도가 선생님이 이 자리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상담부장을 할 것 같은 그런 판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 한 두세 분이 그렇게 이제 막 은밀한 빈 교실에 데리고 가서 한참 저를 설득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알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걸 알지만 주변의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요, 이 자리에는 저보다 선배이신 몇몇 분의 선생님들, 승진도 정말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속으로 열심히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몇몇 분의 선배 선생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은 좀 다른 거, 제가 자꾸 초등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장 싫은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좀 삐졌다. 이러면 엄마, 우리 선생님은 정말 꼴찌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왜 싫으면 싫지 꼴찌로 좋다는 표현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을 어떻게 싫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 가족 다음에 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 선생님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신규 선생님이 5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3분 정도가 신규인데 5학년을 맡았습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요. 얘기 듣고 보면은 제가 대신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좀 잡아주고 싶어요. 막 잡아버리고 싶어요.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저희 모임에 있는 어느 선생님이 그 5학년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으면서 선생님, 저는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1년만 참아봐. 내년엔 다를 거야. 내년에 결정해, 내년에.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사로 찾아갔어요. 그 선생님을 방 가운데 놓고 우리 한 7, 8명의 선생님이 막 벌떼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진정시켜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달력에다가, 그 달력을 보면 더 가슴이 아파. 빨간 볼펜으로, 사인펜으로 달력을 X표를 계속 해오셨어요. 하루하루 지어가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사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사례를 경험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그 선생님도 그랬다. 1년만 더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에 있는 어느 선생님께서 선생님 제가 1:1 결혼 재정 지원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등록하세요. 암만 기다려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하신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생님 제가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1:1 결혼 맺어가지고 재정도 신청해주고 이러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계속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왜 이렇게 내 앞에서 미운 짓만 하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이 외에도 뭐 걸림돌 많죠. 막 여교사 무릎 꿇게 한 드센 학부형들이라든가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이들과 학부형으로 인한 그 아픔을 겪은 선생님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한계지 결코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강영우 박사가 쓴 책 중에 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단가 뭐 그 영어의 제목을 보니까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거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안에 회복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고 갔을 때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상담실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전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좋은교사운동이 실천하고 있는 가정방문과 1:1 결연이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왜 하필 가정방문이에요?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이 과정이. 선생님이 온다 그래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반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 학부형 입장을 생각해봐요. 꼭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반대를 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학부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입니다. 가정방문 해봤고요. 가정방문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학부형으로서 우리 선생님도 좀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7월에 우리 정직에 관한 그런 토론회를 했었죠. 그때 논찬자로 나오신 분이 아무나 논찬자를 안 부르시는 거 아시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좀 권위가 사회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비 오는 날 애를 우산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교문 밖까지 갈 것이냐, 교실까지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학부형들끼리 막 의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논을 하다가 역시 교문 밖까지 갖다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저도 이제 올해는 집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수신자부담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이상한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뭘 누르세요. 누르니까 엄마!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요. 엄마 우산 좀 갖다 주세요.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갖다 줬을까? 어디까지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전 뭐라 그랬냐면 그냥 비 맞고 와서 목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학부형들은 우산 가져가는 문제도 어찌할지 고민을 합니다. 복도까지 가면은 담임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학부형들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어딘가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한 분이. 제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학교를 더 못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왜냐면요, 선생님 너무너무 바쁘세요. 너무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지금 갔는데 혹시 회의 시간이나, 혹시 공문 처리하는 시간인데, 내가 가서 방해하는 건 아닌가. 학교 상황 너무 잘하니까, 저도 한 번 이제 중간고사 끝날 때 이제 한 번씩 가는데, 별별 고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이제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학부형이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교사가 가정으로 오는 게 더 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가정방문 캠페인을 접한 것이 200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TCF 수련회가 열렸는데 송인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가정방문을 해야 된다. 나는 목발 짚고 다니면서 다 했다. 그러면서 송인수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야, 저 선생님 대단하다. 했는데, 내가 무슨 송인수도 아니고, 나는 강령이니까. 그래, 좋긴 좋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 해에 2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근데요, 가정방문은 이제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그 어머니가 저한테 가정방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청소 시간인데요. 청소를 성실하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청소를 잘 하라고. 저 청소 또 이렇게 보면 아무튼 좀 세심하게 보는 스타일이라 어제도 샤워하는데 막 청소부터 했습니다. 아무튼 막 이상한 거 많이 집었어요. 집고 청소 한번 샥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샤워를 했어요. 머리카락에 뭐에 막 많더라고요. 샴푸 막 이렇게 뜯은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무튼 교실 청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18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오면서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저 가끔 그런 거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좀 만만해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저도 만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지들의 문제더라고요. 지들의 문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나 너랑은 얘기 못 하겠거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 저희 집을 좀 와주시겠어요? 갔어요. 당장 갔죠. 당장 갔는데 걔가 먼저 가 있고 전 퇴근하고 갔거든요. 애가 딱 180도 변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상냥하게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애가 그 애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술 먹는 일을 하고 삽니다. 저는 밤에 나가서 술을 먹고 삽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걱정해 주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밥도 챙겨주고요. 엄마 걱정을 해서 문자도 날려주고요. 그럽니다. 한데 보니까 성경책도 있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얘기 그 아이하고 하면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요. 야, 가정방문을 내가 했어야 되는 거구나. 내년에 담임 맡으면 난 100% 아이들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002년 새학년이 되어서 중2를 맡았습니다. 그때 가정방문을 계획을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세요. 그럼 엄마 안 계시면 그냥 니네 집에 한 번씩 들렀다 오자. 다 했습니다. 드디어 가정방문 첫날이 왔어요. 교장교감 선생님 반대 엄청 하셨습니다. 그래도 했죠. 첫 번째 집을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엄마가 경동시장에서 뭐 파시는 분인데 그날 가게를 안 나가셨어요. 아이들은 주로 이제 컴퓨터 있는 방에 가서 막 놀아요. 이렇게 한 5-6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합니다. 저도 아까 이선희 선생님처럼 했거든요. 컴퓨터 있는 방으로 애들이 딱 들어간 사이에 엄마가 저한테 조그만 소리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뭔데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새엄마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새엄마예요. 그래서 요즘에 팥쥐 엄마 같은 그런 분 말고요. 좋은 새엄마들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엄마로서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시집을 오셔가지고 이제 첫째 엄마는 돌아가셨고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연말까지 그 학기 말까지 그분의 그 아이에 대한 상담가가 되어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아이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어요. 그 이제 두 번째 집을 갔습니다. 두 번째 집도 갔는데 또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 엄마가 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새엄마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끼는 게, 가정방문을 할 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제가요, 지금 얘는 근데 친엄마를 만나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걸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협동학습 좀 해보겠다고, 뭐, 꼬마 출석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제 처음에 뭐, 가족이 몇 명, 가족을 적어라, 뭐 하라, 뭐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나와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선생님, 가족은 좀 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러면서 애들한테, 얘야, 우리 가족은 그냥 빼자. 그냥 자기 자신의 특징만 하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좀 더디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가 딱 나오는 순간 딱 알아차린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방문을 이렇게 이제 마쳤어요. 세 번째 집을 또 갔는데 1학년에서 짱이라는 아이였어요.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걔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막 대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고분고분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걔 욕을 막 해요. 진짜 버릇 없어요, 제가 봐도. 저한테 깍듯했거든요. 그 집을 딱 갔는데 잘 차려입은 아줌마가 애들하고 저를 이렇게 그러면서 가정방문 오셨나 보다. 요즘도 가정방문 하네. 뭐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집 이렇게 둘러보고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셨는데 외도를 하셔갖고 딴 살림을 차리시고 뭐 이런 집이었어요. 나오면서 다른 집으로 향하면서 야, 저 아줌마 되게 웃긴다. 진짜 짱 웃긴다. 어? 네가 뭐 잘못 있다고 저러냐? 진짜 웃긴다. 선생님 너무 속상하다. 괜히 아무 잘못 없는 너를 의심하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방문을 그렇게 5일 동안 마쳤습니다. 5일 동안 마치고 이제 하루하루마다 분식집에서 이제 맛있는 걸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많이 먹어라 막 이렇게 이제 하죠.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맨날 이렇게 사주셔도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안 혼나세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 돈 많으세요? 그러면 한 놈이 옆에 있다 그래요. 아니야, 공무원은 얼마 못 벌어.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또 한 놈이 옆에 있다가 그래요. 아니야, 교사는 많이 벌어. 막 이러다가 지네끼리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그러다가 선생님 100만 원 넘게 벌으세요? 이래요. 자기들의 어머니가 재봉일이나 파출부일을 해서 7, 8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버시는.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청소한 얘기도 못 해요. 선생님이 어제 청소하느라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쩌고 이러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해요. 청소는 한 10분이면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어쩌다 오랜만에 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방문을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애들 가정방문 했으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가정방문을 했나 생각을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난 너희들하고 점심시간마다 좀 만나고 싶은데 근데 만나서 할 일은 성경 공부야. 선생님하고 점심시간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신청해라. 저희 반 애들이 거의 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던 애들이 불교 믿는 아이들 몇 명이었는데 얘네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불교도 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불교도 하면 부처님이 더 좋아하시지. 이러면서 부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급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있던 그 봉화중학교 여기 선생님 와 계신데 도시락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우리 매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싸잖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면서 근데 애들이 다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을 여기 적어놔서 좀 보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정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가정방문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엄두를 못 내시는데요. 하십시오. 선생님들의 고민들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교무실에서 너무 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튀어봤어요. 지난 교원평가 때. 사실 저는 교원평가 좋은 교사 입장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오는 자료들을 다 읽어보고 우리 모임의 선생님들하고 나눠보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TCF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 본부에서 보내주는 메일 읽어보고 자료 읽어보니까 저도 그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저 혼자만 교무실에서 서명을 안 했어요. 서명을 안 하고 좋은 교회사에서 보낸 브로셔와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 저는 처음에 생각이 이랬는데 제가 속한 좋은 교사 모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도 출근 안 했을 때 샥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날라오는 거예요. 컴퓨터 키니까. 분투하는 선생님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실은 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교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막 반응이 왔습니다. 고난은커녕 영광을 누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튀어보세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튈 때 사람들이 세상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빠서 못하겠다. 어제 공모 오는 거 보셨죠? 거기다가 가정방문해라. 끔찍하죠? 어제 처녀 선생님이 막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나중에 이러는데 가정방문까지. 그렇지만 하지 않을 때 더 바쁘고 힘듭니다. 가정방문 연초에 한번 쫙 수고하고 나면요. 연초에 한번 하고 나면 학급 운영에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시간을 절약합니다. 또 반대하는 거. 교장, 교감 선생님 반대 너무 무서워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제가요, 반대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설득해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하십시오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끝까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하는데, 별로 이러더니 거의 가정복문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이제 근무상황부에 쓰면서 다녔거든요. 갑자기 이분이 저를 막 이상하게 보시던 분이 갑자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좀 몸 좀 챙기면서 하세요.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냐? 웬 떡이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장학사 한 분이 싹 들어오세요. 그날 마침 학교 올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교감선생님 일어나시더니, 그래서 장학사님, 여기 우리 학교 강영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학사님이 저한테 고개를 90도로 막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우리 학교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야, 그래도 반대해도 끝까지 하니까 교감선생님이 감동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못 사는 약간 좀 어려운 집들이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또 선생님들이 핑계거리를 찾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는요, 아파트촌이라 촌지오해도 있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파트촌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있는 상봉중학교에서는 했거든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는 내가 도와줄 게 없지만 여러 가지 도울 게 참 많았어요. 어머니들 만나서 그 아이들 속속들이 듣고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학기 초에 벌써 바지에 똥을 한번 싼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저를 이제 온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시길래 제가 가정방문 갔다 와서 정 과목 선생님들을 다 찾아뵙고,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없어지면 화장실 간 줄 아세요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지 오해가 있는데요. 촌지 주는 사람들 꼭 두세 사람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저하고 조금, 저보다 두세 살 많은 분인데, 선생님, 우리 서로 마음의 관계를 맺도록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저는 이제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마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가정방문 왔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했는데, 끝나고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랬더니, 아까 마음의 관계를 맺자 그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저 진짜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딱 이제 거절을 했어요. 무안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갔는데, 딱 의도적으로 냉수 한 잔도 주지 마세요. 제가 편지 썼거든요. 애들이 딱 가니까, 얘들아,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리고 하나를 주면서, 선생님은 냉수 드실게요. 냉수 드세요. 이러면서 냉수를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예,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능히 이기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 가정은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요, 그 유명한 사립학교에, 불교학교에 교법사를 하고 계신 어느 집을 갔어요. 그냥 뭐 어느 여고 교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정 환경주사서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딱 거실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불교 카페에 온 것 같아요, 거실이. 딱 이렇게 품이 있는 그 분위기, 저도 이제 그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일단 영적으로 좀 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이제 좋은교사 운동에 속해 있어가지고 믿음하고 이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좀 일치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지금 가정방문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왔거든요. 좋은교사 운동에 의지해서 하면 좀 말하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핑계대면 돼요.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하고 오히려 다른 어머니들보다 굉장히 1년 동안, 이 아이가 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오셔서 그 여자친구 사귀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어머니 하시면서 우리 아이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관계를 오히려 더 많이 맺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의 관계를 맺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복음을 이제 그 사역리를 가지고 이제 이름은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그때 상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반은 상담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근데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에는 애들이 거의 다 그 자리에서 뭐 믿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저희 교회 분들한테 제가요 교법사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는 따로 만났어요. 야, 얘야, 너는 나랑 좀 따로 만나니까. 왜요?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좀 특별히 할 얘기가 있거든. 난 네가 좀 특별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우리는 그냥 원래 이만큼의 부담을 가져야 된다면 사탄이 주는 부담감이 더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며칠째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도 불교도 열심히 믿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부처님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을 때만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너가 이거 믿어지니? 제가 그럼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믿겠습니다는 걔가 못하겠고, 선생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집이 그렇잖아요. 제가 충분히 생각해요. 그래서 너 정말 있잖아, 이 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평생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촌을 다니는데 어머니들이 이 등치 큰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오면은 여기 꿀앉아 막 이래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딨니? 너희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아줌마들이 막 얘들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막 아줌마들이. 그래서 아파트촌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가정 방문하니까요. 어머니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다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학기 초에 이제 딱 저도 이제 이렇게 무게를 좀 잡으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래갖고 이제 별명이 막 공포의 강냉이 막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또 막 보거스 닮았다고 공포의 보거스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하고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 MBC에 있잖아요. 보거스는 내 친구. 그래갖고 애들이 수학책에다 저한테 화나면 보거스 내 친구 아님. 그리고 막 써놓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이제 조금 무섭게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기 초에 얘네들이 쫄았다가 가정 방문하고 나면 반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체육대회 하는 날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반이 저 구석에 있는 조론 자리였는데 애들이 한 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한테 무서워했었는데 가정 방문 끝나고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그러더니요,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앉아 있다가 여자애들 몇 명하고 남자애들 다 없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반은 이제 뭐 나간 게 없는데. 근데 나중에 줄다리기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2학년 12반 줄다리기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애들이 쫙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 끝나니까 애들이 모였구나. 애들이 끝나니까 다 흩어지고 또 안 모여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방송하시는 분이 실수로 또 2학년 12반을 불렀어요. 실수로 불렀는데 애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아니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그냥 막 농구장으로 어디로 다 흩어졌어요. 이제 막 농구하러 가고 뒤에 뒷마당에. 그렇게 이제 애들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연말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고요. 이 아이들이 연말에 저를 울렸어요. 저한테 막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통제를 잘했던 그 해보다는 좀 통제를 겉으로 못했지만 좀 이렇게 애들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좀 이렇게 애들한테 어리버리했던 것 같은 그런 해지만 이럴 때 복음의 열매가 더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은 우리가 마음의 나눔이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겉으로 꽉 잡는다 그래서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를 너무 편하게 보는 것 같은 학부형과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그냥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 결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결혼 정말 쉽습니다. 가정방문 복잡하죠. 교장, 교감, 학부형, 아이들, 옆에 동료 교사들 다 눈치 보고 막 개익하고 무난하게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1:1 결혼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제 목사님 그러셨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아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 1:1 결혼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한 아이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줬을 때 그것도 1:1 결혼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직 캠페인까지 5개의 캠페인이 우리 운동의 그 실천 사역이거든요. 근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전 회원이 모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1:1 결혼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하면 되거든요. 섬김의 수준을. 자기가 마음 먹고 난 요만큼만 하면 돼. 난 요만큼 할 거야. 이러면
전 회원이 함께하는 운동이 한 가지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도 뿌듯하실 거예요. 난 명목상의 좋은교사 회원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시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중에서 1:1 결연에 참여하는 좋은교사 회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가정방문을 여기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1:1 결연도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럼 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품은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막 폭발적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이 갔을 때. 그래서 1:1 결연은 우리 3,000명이면 3,0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가는 그런 운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 결연 하면은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러면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챙기면 99마리를 방치하란 말이에요. 한 명만 품으란 말이에요.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던 그 목자 있잖아요. 양을 찾았을 때 막 기뻐했다 그랬는데요. 그 기쁨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흥분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한 아이로 인한 그런 흥분과 기쁨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지금이. 우리가 한 아이에 대한 흥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데에도 정말 힘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아이에 대한 기쁨과 감동과 흥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1:1 결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요, 좀 이제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복음주의라고 또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참 익숙해요. 그런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그런 복음에는 좀 낯설어 합니다. 불쌍한 자를 돌아보라는 그 복음에는 낯설어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춘천에 시집을 가서 우리 TCF 여기 박영기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춘천 TCF를 개척을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남자 선생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임이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일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남아도는 참고서들을 다 모읍시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에게 우리 이름으로, 기독교사 운동의 이름으로 기증합시다. 하는데 제가요, 속으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와서 성경 공부 PBS나 착실히 배워가지고 좀 성장을 하지, 뭐 처음부터 와갖고 저렇게 일을 벌리고 난리야. 제가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지금에도 제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휴직을 하면서 제 월급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아줌마가 벌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많이 벌잖아요. 일단 한 명이 벌던 걸 이렇게 놓을 때에는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안 쓰고 살면 뭐 아껴서 살면 되지만 남편이 버니까 뭐가 고민이 되냐면, 제가 하고 있던 헌금들, 이제 11조는 11조대로 저희 부부가 각자 자기 버는 데서 하고, 또 이제 남편은 개척교회와 뭐 이렇게 돕는 곳들이 있어서 11조만큼의 또 그런 헌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제 11조는 내고, 그러니까 10의 2조를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11조만큼의 이제 선교사들 후원이라든가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무슨 시각장애인 학교 돕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휴직하는 기간에도 이런 헌금들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에이, 하면 안 되지. 돈을 못 버니까. 뭐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제가 아는 사람들의 선교사, 뭐 지금 키르키즈에 가 있는 제가 전도한 뭐 선생님 있어요. 뭐 그 선생님. 내가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 또 뭐 어느 누구 선교사님, 내가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 그 사역은 끝나는 게 아니겠더니 남편이 쫙 들어보더니, 그러면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챙겨서 하자. 그래갖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하던 헌금들을 적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지었냐면 월드비전 지었어요. 또 이제 뭐 시각장애인 학교 지었어요. 막 그렇게 구제 헌금하는 거 지우고 나니까 나머지는 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막 이런 분들을. 그랬더니 남편이랑 저랑 지우고 이것만 해야 되나? 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헌금이 선교 헌금이나 11조 뭐 이런 거에 편중이 돼 있고 구제 헌금의 몫이 너무너무 적은데 이것마저 지우면 우리는 어떡하냐 하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 다 하자.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로날드 사이더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IBP에 있는데, 혹시 북테이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네. 이거 읽고 나면요, 저기 뭐 이렇게 커피 라떼 이런 거 사 먹을 때 좀 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부유한 교사들입니다. 우리를 물질을 주셨죠.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죠. 다른 여러 재능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시간으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이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 결혼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경제적인 필요에 심리적인 필요, 장래의 비전, 학습지도,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홈피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학습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돈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은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MK들이 그렇고요. 또 우리 그 학교에 있는 결손가정 아이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터민 아이들, 북한 이탈 청소년들 있죠. 이 아이들이 학습의 도움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은 먹을 건 잘 챙겨줘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요즘은 그게 변수가 되잖아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안을 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의에 또 응답을 해주셨는지 새터민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19살,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19살에서 21살의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아이들인데 6학년 수학을 배우기인데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걸 가지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이제 요번 주에 빠져야 되니까 야, 내가 기독교사 대회를 가는데 요번 주에는 우리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자.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자. 초등학교 4학년 걸 20살짜리한테 가르치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들이 열심히 배웠는데 점심 먹고 나더니 애들이 다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들이 숙제를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이 춘천이란다. 3시간 걸려서 여기를 오고 또 집에 돌아가려면 3시간 걸리는데 난 온 김에 해야 돼.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얘네들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걔네가 힘들다 그랬지만 해줬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저를 안아주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가끔 북한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밥 먹었으니까 이 좀 닦고 올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조선에서는 3일에 한 번 닦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도 시골에 살 때 옛날에 다 그랬어.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애들이 편안한 거죠. 그렇게.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거 한마디씩 할 때마다 궁금해요. 그 아이들의 삶 전체에서 물어보고 싶은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참아요. 그들이 감동해서 내놓을 때 내가 들어주고 일단 묵묵하게 섬기자.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연결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시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과외 공부식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필요한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결손가정 아이들 가르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가르쳐야 되겠죠. 그들의 입장. 저처럼 4학년 거를 20살짜리가 하니까 막 6시간씩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 아이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1:1 결혼하면서 제가 그 상담을 통한 1:1 결혼을 비단임으로써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있을 때 치유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있을 때. 제가 그랬죠. 아까 끝까지 붙들었더니 애가 치유됐다. 마지막에 복음으로 아이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꼼짝 못하셨던 예수님, 갈대로 군병들이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그걸 다 겪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남자아이들이 네 머리에 모래를 뿌리고 너의 가방을 밟고 뒤에서 네 욕을 하고 할 때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너의 심정을 정말 잘 아셔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울면서 이제 사형리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겠니? 믿겠다 그래요. 지금 어느 쪽이 되고 싶니? 오른쪽 그림이 되고 싶어요. 영적 기도 같이 하면 이 기도가 마음에 드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이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요, 1:1 결혼을 실천하고 계시는 너무나 감동적으로 사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 곳곳마다 앉아 계십니다. 어느 선생님은 아예 부부교사인데 아이들, 도시빈민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사가 되셨대요.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 학급의 아이들 계속 이어가서 올해 아이, 내년 아이, 또 작년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도 하시고 또 재정도 따로 가정에서
마련을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저기 어느 분은 저기 이제 의정부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아이들 데려다 같이 살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담임수당, 보충수업비 그거 모으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11조 하세요? 그랬죠. 제가 혹시 11조 갖고 그러시나? 하죠. 성교원금 하세요? 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집은 있으세요?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충수업비하고 담임수당 따로 떼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내년에 복직하면 담임수당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임에서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모임을 같이 나가셔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혼자 혹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들 각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는요, 이제 그 모임이 캠프를 마련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모임을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막 빨래를 몇십 벌을 해주고 또 도배를 해주고 막 선생님들이 그때 막 밤까지 이제 그 집을 막 치워주고 빨래해주고 막 뭐 해주고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왜 왔나 이런 식이더래요. 그 집에 애가 몇 있는 집이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막 하니까 지들이 가만히 있다가 슬금슬금 끼어들어서 같이 막 일을 하더래요.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 감동적으로 살아가시는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오면은 재정 지원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1:1 결연이나 가정방문을 하시다가 선생님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해결을 해드리든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선생님을 연결시켜 드리든지 기도를 해드리든지 우리 함께 어려움을 나눠가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또 공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통계청에서 그 인구 센서스인가요? 그 조사할 때 한 거라서 착오가 없다고 합니다. 이 통계 조사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1,300만이 아니고 86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모든 종교의 신자 수가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신도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좋은 교사 운동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사대 어제 보셨죠? 그래프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사로 살고 있게 하셨는지 우린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보고바의 위기 상황, 어제 서원희 선생님께서 인터뷰 말씀하셨죠?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으면 탁 적어서 모니터링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교육청이 올라가요. 참 기가 막히는데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저는 다원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기독교 한 가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하나님 이렇게 한 가지로 가고 있는 것. 다원주의가 아니라 이론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 대회에 오면서 저희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수첩 보면 맨 뒤에 개인 기도 제목 적으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제가 첫 번째로 그걸 적었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학교는 이제 중국이나 모슬렘 못지않은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서유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놀랍고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까지 생각을 했지만 우리 지금 여기 모인 1,800명이 학교에 돌아가서 동시에 서유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로 전하는 복음의 설득력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 김준우 선생님이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요. 좋은 교사 운동이 정책을 제안할 때 신뢰를 얻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사 개인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것이 우리 운동의 본질이다 하면서 의견을 내잖아요. 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서유미 선생님과 김준우 선생님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이쪽도 힘을 받고 실천을 할 때 이쪽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보고마가 위기가 왔듯이 이 가정방문도 1:1 결혼은 내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또 뭐 핍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정방문도 일시에 못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는 말씀에서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소중해요.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사 대회를 참여하지 못한 것에 어떤 충분한 의미가 있군요. 이 아이가 의료 선교사가 꿈인데요. 태어나고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료 선교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술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입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서울의 의대를 보내시려고 그 병원에서 수술하게 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러면 엄마 왜 웃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될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한 구절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시간이라는 말로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학교 현장이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 솔직히 학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룰루랄라 하면서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가겠지만 이 영적인 부담감을 어떻게 해? 그런 마음에 학교 가는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요. 영적으로 내가 더 각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곳이지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